오늘 나는 태어난 지 70년이 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조용하기만 하다. 아침 6시, 6월의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칠순, 70번째 생일이었다. 김순애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말끔히 빗었다. 옷장 속 가장 고운 연분홍빛 저고리와 치마를 꺼냈다. 이 옷 입은 거 본 지 오래됐지. 얘들아, 거울 앞에서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며칠 전부터 냉장고에는 미역과 소고기, 나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도 생일이잖아. 자식들이 아무 말 없어도 깜짝으로 오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식탁 위에는 미리 차려둔 생일상이 있었다. 정갈하게 놓인 미역국, 김치, 불고기, 제사 때 쓰던 그릇에 담은 잡채. 애들 어릴 적에는 생일만 되면 줄줄이 왔었는데 그녀는 주방 앞 의자에 앉아 문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문은 조용했다. 초인종도, 전화도, 문자도 울리지 않았다. 시간이 오전 9시를 넘겼다. 혹시나 늦잠을 자고 있나 순애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아니, 그냥 오늘 뭐 하나 궁금해서. 오늘? 아, 회사 가지. 엄마 왜? 그냥 별건 아니고 오늘 내 생일인 거 혹시. 아, 맞다. 엄마 생신이었네. 미안. 요즘 너무 바빠서 까먹었어. 우리 다음 주 주말에 보자. 그때 애들 데리고 갈게. 전화를 끊고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화면 위에 그녀의 손이 떨렸다. 까먹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곧 둘째 딸에게도 연락을 해봤다. 딸은 외출 중이라며 짧게 말했다. 엄마, 지금 나 약속 있어서 나왔어. 생신이지? 미안해.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다음 주쯤 식사하자. 세 번째 막내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린 후 겨우 온 문자 한 줄. 엄마 미안. 요즘 회사 일 너무 많아서. 생신 축하해요. 축하의 말은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순애 씨는 눈을 깜빡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다. 차려놓은 미역국은 식어 있었고 김치는 물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거 누구 먹으라고 차린 건지.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문득 아들들이 어릴 때 생일마다 손편지를 써줬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최고. 엄마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쓴 그 글자들.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 마음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녀는 조용히 식탁을 치웠다. 모든 음식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접시를 하나씩 씻어내며 말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늘 하루 그냥 혼자 보내면 되지. 오전 11시가 되도록 문 앞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우체부 아저씨도, 택배도, 이웃도, 그 누구도. 심지어 문 앞에 단 한 송이 꽃조차 놓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섰다. 풀 냄새, 먼지 냄새, 여름 냄새가 났다. 혼자만의 칠순 생일이었다. 그녀는 마당 한켠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런 날씨면 예전 같았으면 애들 뛰어놀기 딱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바람 한 줄기만 그녀의 치맛자락을 스쳤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깨달았다. 내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 정말 아무도 없구나. 그날 낮 12시, 김순애 씨는 조용히 식탁을 다시 정리했다. 따뜻해야 할 미역국은 식었고 불고기에는 기름이 굳어 있었다. 접시를 하나씩 씻으며 문득 중얼거렸다. 예전엔 생일 아침마다 애들 셋이 와르르 몰려와 냉장고 열고 케이크 어디 있어? 하고 소리쳤는데 싱크대 위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집안이 조용한 만큼 그 텅 빈 기운이 마음에 꽉 차오르고 있었다. 점심이 지나고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문자 하나라도 와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화면은 그대로였다. 어떤 광고 문자 하나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나 봐요. 그녀는 누가 들을 것도 아닌데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오후 2시쯤 둘째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오늘 혹시 저녁이라도 시간 좀 되니? 아, 엄마. 나 진짜 오늘은 안 돼. 아들 학원 데려다 줘야 되고, 저녁에 친구들 모임도 있어서 미안해. 진짜.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그럼.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다음에 보자 그 말이 얼마나 흔하고도 잔인한 말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자식들이 말하는 다음에는 대부분 오지 않는다. 그것은 미뤄둔 관심, 유예된 사랑, 형식적인 의무에 불과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순애 씨는 깜짝 놀라 얼른 집어들었다. 하지만 화면엔 동네 병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정기검진 예약일 안내 전화였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 나이 되면 생일날 챙겨주는 건 병원뿐인가 보네. 마음을 달래고자 동네 마트를 잠깐 다녀왔다. 카트에 조용히 과일 몇 개를 담고 계산을 기다리는 그녀에게 마트 직원이 물었다. 할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옷이 참 고우시네요. 그 말에 김순애 씨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다. 아, 오늘 제 생일이에요. 7순이에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오늘 처음으로 제 생일을 축하해 줬네요. 그 말에 직원도 잠시 말을 잃었다. 마트에서 돌아온 후 순애 씨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다시 전화를 꺼냈다. 이번엔 막내 아들에게 연락했다. 응. 엄마.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 뭐야? 아, 그냥 오늘 내 생일이라서. 맞다. 생일이었지. 엄마 미안. 깜빡했다. 오늘은 회식까지 있어서 못 가. 다음 주에 선물 사서 갈게. 또다시 다음에라는 말. 이젠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다음 주에 보자. 바쁜 거 다 이해해.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무거웠다.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을까? 왜 이렇게까지 외면당하게 된 걸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눈물이 살짝 맺힌 눈으로 옆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다. 젊은 시절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 속엔 분명 사랑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 어디로 갔을까? 순애 씨는 다시 식탁으로 갔다. 식탁 한 켠에 있던 조그만 초 하나에 불을 붙였다. 그 누구도 준비해주지 않은 케이크 대신 자신이 차려놓은 소박한 밥상 앞에서 그녀는 작게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 자신. 그리고 조용히 초를 껐다. 그 순간 집안은 다시 정적 속에 잠겼다. 김순애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고 하늘빛은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 큰딸이 도착해서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을 시간이었다. 막내는 손에 들고 온 와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엄마. 우리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칠순잔치 하자. 하고 웃었겠지. 하지만 오늘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순애 씨는 천천히 밥솥을 열었다.
혼자 먹으려고 해 놓은 밥 한 공기. 따뜻하긴 했지만 전혀 향긋하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오전에 미리 차려놓은 반찬들을 꺼냈다. 불고기, 나물, 계란말이. 평소보다 정성 들여 만든 식사였지만 식탁 위에 올라간 그 음식들은 누군가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서서히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걸 다 혼자 먹어야 하나? 순애 씨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 많던 자식들도, 손주들도, 아무도. 칠순잔치는 결국 혼밥이 되었다.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그녀는 가슴이 메어졌다. 목이 메어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밥그릇 안으로. 그녀는 급히 손등으로 닦아내며 혼잣말을 했다. 에이, 왜 이러니? 김순애, 울 일이 아니잖아. 원래 인생은 혼자 오는 거고 혼자 가는 거야. 그러다 문득 생전에 함께 살던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당신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이런 날 나 혼자 밥 안 먹어도 됐을 텐데. 그녀는 쓸쓸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음식은 그대로 남겨졌고 테이블 위엔 아직 초가 하나 남아 있었다. 그 초 하나를 다시 켜고 이번엔 아주 천천히 불을 바라봤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삶.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일은 늘 뒷전이었다. 그땐 바빠서 챙기지도 못했는데 막상 이제 한가하니까 아무도 같이 있어주지 않네. 무릎을 감싸 안고 소파에 몸을 웅크린 그녀. 집안 구석구석이 더 넓어 보이고 더 차가워 보였다. 칠순이란 단어가 이토록 고립된 숫자가 될 줄 몰랐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순간 그녀는 놀라 벌떡 일어섰다. 혹시 셋 중 누구라도 막내라도 손주라도? 현관문을 열자 택배기사 한 명이 서 있었다. 김순애 님 맞으세요? 아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꽃 배달 왔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손에는 작은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카드는 적혀 있었다. 엄마, 칠순 축하해요. 바빠서 직접 못 갔지만 다음에 꼭 봐요. 둘째 올림. 또 다음에. 그녀는 속으로 읊조렸다. 그래도 꽃바구니를 조심스레 안고 들어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꽃을 본 순간 가슴이 더 아려왔다. 그 꽃은 예쁘지만 그 안엔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 꽃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등을 기대어 앉았다. 이제 생일이란 건 누군가의 축하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날이 되었다. 밤이 깊었다. 김순애 씨는 조용히 거실 등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은 어두웠고 마음은 더 어두웠다. 하지만 잠들기 전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살아야지. 내 생일이니까 내가 나를 축하해 줘야지.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란 뭘까라는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애 씨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어제 울다 잠든 탓인지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엔 작은 꽃바구니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예쁘긴 한데 어쩐지 공허한 위로 같았다. 주방에 나와 밥솥을 열었다. 어제 먹다 남긴 밥이 고슬고슬하게 굳어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젠 내가 나를 챙겨야지. 누가 해주는 생일상 기다리지 말고. 아침을 대충 먹고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길을 지나는데 앞집에 사는 나미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 어제 생신이셨죠?
제가 저녁에 잠깐 들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순애 씨는 순간 멈칫했다. 자식들도 잊은 자신의 생일을 이웃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에 김 선생님이 생일이 고지시라 하셨잖아요. 기억하고 있었죠. 늦었지만 오늘 점심 같이 드시죠. 저희 집에 찌개 끓였는데 혼자 드시긴 양이 너무 많아요. 순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지 않게 느껴졌다. 점심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겨운 음식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계란찜, 오이무침. 어릴 적 친정엄마가 해주던 밥상 같았다. 우리 엄마도 된장찌개에 꼭 감자 넣으셨는데 그쵸. 요즘 된장찌개에 감자 넣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저도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소소한 추억을 나누며 밥을 함께 먹었다. 비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어느 가족 식탁보다 따뜻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애 씨는 자신도 모르게 칠순잔치 이야기를 꺼냈고 자식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일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나미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칠순 때 저랑 오빠가 싸우다가 결국 파토 났거든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혼자 라면 드셨더라고요. 그 말에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먹는 생일은 참 허전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채 조용히 참고 견뎌야 했던 감정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김 선생님, 가족은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일까요? 나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애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 차 한 모금을 삼켰다. 나도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랑 밥을 나눠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 아닐까요? 그날 저녁, 김순애 씨는 오랜만에 웃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생일날. 뒤늦게라도 마음을 건넨 이웃 덕분에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불빛이 켜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잔잔한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 나 오늘 혼자 아니었어. 조금 외롭긴 해도 그래도 따뜻했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가족이란 말이 꼭 혈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바로 내 가족이구나. 따뜻했던 점심 식사가 끝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 김순애 씨는 현관문을 열며 갑작스러운 고요함에 가슴이 조여왔다. 방 안엔 여전히 정적뿐이었다. 거실 한쪽 손주 사진이 걸린 액자가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다. 아휴, 나 혼자 괜히 기대했나. 이 나이에 뭘 바래. 그녀는 소파에 털썩 앉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아침부터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그 휴대폰. 혹시나 싶어 가족 단체방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없었다. 톡 하나. 짧은 이모티콘조차. 심지어 확인조차 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 자식 셋, 딸 둘, 아들 하나. 그들이 함께 있는 우리 가족 단체방엔 마지막 대화가 3주 전이었다. 그마저도 순애 씨가 직접 보낸 톡이었다. 얘들아, 다음 달 엄마 칠순이다.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읽고 답한 자식은 딱 하나. 엄마 요즘 바빠. 날짜 가까워지면 얘기해요. 그 뒤로 아무도 말이 없었다. 읽지 않은 채 사라진 톡이 그녀의 심장을 더 깊숙이 찔렀다.
순애 씨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바쁜 건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자식들이 어릴 땐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며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취직할 땐 속옷까지 챙겨 넣어주며 엄마가 옆에 있다고 말해주던 자신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단체방에서도 존재감이 사라진 사람처럼 되어버렸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 꺼진 방을 바라봤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TV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러다 문득 몇 년 전 자식들과 함께 갔던 강릉 바닷가 사진이 떠올랐다. 손주들이 파도에 발 담그며 웃던 모습, 며느리와 사위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손을 흔들던 모습, 그 사진 속 가족의 풍경은 지금 이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 그땐 다들 내 옆에 있었는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옛날 앨범이 꽂힌 책장을 열었다. 가족 여행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내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어느 순간 멈칫했다. 중간에 끼워진 편지 한 장. 작은 딸이 중학교 때 썼던 어버이날 편지였다. 엄마가 없으면 세상은 너무 무서울 거예요. 나는 크면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순애 씨는 조용히 웃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자신의 생일조차 모른 채 카페 인증샷만 올리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단체방을 열어본 그녀는 톡을 하나 보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적었다. 얘들아, 엄마는 괜찮다. 다들 바쁘면 그냥 잘 지내기만 해라. 보내는 데 30초도 안 걸렸지만 그 한 줄에 담긴 속마음은 수십 년의 희생과 헌신이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무도 읽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 밤 순애 씨는 다시 나미 씨가 떠올랐다. 낮에 함께 먹은 된장찌개, 따뜻했던 밥상, 그리고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를 챙겨준 사람이라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남았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가족이라는 말, 피보다 마음이라는 말, 이젠 정말 믿어야겠어. 그리고 소파에 앉아 마지막으로 가족 단톡방을 조용히 정리했다. 떠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아침을 차린 순애 씨는 TV 소리에 의지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생일이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민망할 만큼 마음 한켠이 얼어붙은 하루. 그런데 오전 10시쯤 현관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아이고, 이거 맞나? 주소가 여기였지? 맞아. 저기 꽃 들고 오신 거 봐. 맞네. 띵동. 벨 소리에 순애 씨가 현관문을 여니 그 앞에는 환한 웃음을 머금은 노인정 사람들이 작은 꽃다발 하나와 떡 한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순애 씨, 생일 축하하오. 아이고. 나도 아침에 달력 보다가 깜짝 놀랐어. 오늘 칠순이지. 그냥 지나갈까 봐왔지. 순애 씨는 순간 말을 잃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손끝이 살짝 떨렸다. 아이고, 어떻게들 기억을. 말을 잇기도 전에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에이, 우리가 그런 걸 안 챙기면 누가 챙기나. 순애 씨 평소에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거실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금세 테이블 위에 떡이며 과일이며 정성껏 싸온 반찬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카스텔라를 썰었고 누군가는 꽃다발을 작은 화병에 꽂았다. 평소 노인정에서 늘 마주치던 그저 안부만 묻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오늘은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다. 자, 한 잔 따라. 이런 날은 막걸리도 한 잔 해야지. 시끌시끌한 웃음소리. 밤 냄새에 섞인 정겨운 반찬향. 테이블 위에 놓인 칠순 축하합니다. 종이, 깃발. 그제야 순애 씨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더는 감출 수 없었다. 한참이나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하나하나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정말 고마워요. 난 오늘 그냥 혼자 보낼 줄 알았거든요. 혼자 보낸다니. 무슨 소리야. 사람은 피만 섞인다고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게 진짜지. 그 말에 순애 씨는 고개를 숙였다. 단톡방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이들은 기억하고 챙겨주고 함께 해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바람을 쐬러 아파트 앞마당을 걷던 중 동네 이장이 와서 말을 걸었다. 순애 씨, 오늘 칠순이지? 이거 노인정에서 기념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가 건넨 건 조그마한 케이크, 상자와 손편지 한 통. 편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순애 어르신, 항상 노인정에서 좋은 말씀과 따뜻한 미소로 저희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장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 씨는 문득 오늘 하루가 가족 단톡방보다 더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말 없이 지나쳐버린 자식들보다 직접 얼굴 보고 웃으며 밥 먹고 손잡아준 이웃들이 훨씬 더 사람 같았다. 거실 한편, 이웃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액자에 넣어 장식한 그녀는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 주인공으로서 자신을 인정받은 느낌에 조용한 위로를 얻었다. 그녀는 카페트에 앉아 조심스레 일기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써 내려갔다. 칠순 생일. 내 곁에 가족은 없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이웃들과의 따뜻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순애 씨는 어제 받은 꽃다발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흘렸다. 이 꽃 아마 오래오래 둘 거야. 내 생일 기억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니까. 겉은 사이로 햇살이 비추었고 어제의 여운이 잔잔한 미소로 남았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이른 오후 휴대폰의 진동 소리로 깨졌다. 보낸 사람은 큰아들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순애 씨는 천천히 통화를 받았다. 엄마, 생일이었지? 이었지? 그 한마디에서 이미 늦어버린 진심이 느껴졌다. 응. 그래, 뭐. 잘 지냈냐? 순애 씨는 담담히 대답했다. 미안. 내가 어제 회사 회식이 있어서 깜빡했네. 오늘이라도 전화드리는 게 어디야, 그치? 다음 주쯤에 내가 점심 한번 대접할게. 그 말의 순간 순애 씨의 가슴이 싸늘해졌다. 오늘이라도 전화드리는 게 어디야? 이 말 속엔 생일 당일에 당신이 부재했다는 죄책감보다 지금 이 순간 생색을 내려는 얄팍한 속셈이 보였다. 다음으로 연락 온 사람은 둘째 딸이었다. 엄마, 미안해. 어제 애 데리고 병원 다녀오느라 하루가 다 갔네. 그래도 이렇게 전화했으니까 이해해줘야지. 순애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애기 아프면 그것부터 챙겨야지. 괜찮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무언가 텅 빈 공터 같은 공허함이 퍼졌다. 딸의 목소리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가 아니라 나 어제 못 챙긴 거 지금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된 거지? 하는 계산된 말투였다. 막내 아들은 단톡방에 이모티콘 하나를 던져 넣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 그게 다였다. 이름 석자도 없었고
전화 한 통도 없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며느리들의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렸다. 그저 의무적으로 누르는 좋아요처럼. 순애 씨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다. 사람 마음이 참 서늘해지네. 어제 노인정에서 손수 짜온 수세미 하나에도 고마워서 울컥했던 마음인데 가족들의 차가운 생색은 그 모든 따뜻함을 잠깐 얼려버릴 만큼 냉랭하고 무심했다. 엄마 생일 잊었지만 전화했잖아요. 미안은 한 번 했고 나중에 밥 사드릴게요. 애들 학교도 바쁘고 우리도 사정이 많았어요. 자식들의 말에는 공감은 없고 합리화만 가득했다. 그들은 모른다. 그날 그녀가 얼마나 현관문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지. 현관 앞에 앉아 누군가의 발소리만 들려도 혹시나 하고 귀 기울이던 그 긴 시간을 누구 하나 그 문을 열고 생일 축하해요, 엄마 말해주는 사람 없이 그저 시간만 지나갔던 하루. 순애 씨는 거실 한켠 어제의 이웃들과 찍은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어 다시 들여다봤다. 거기엔 밝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가족들이 줄 수 없었던 온기를 함께 웃는 사람들이 채워주고 있었던 사진.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오래된 편지함에서 어느 때 쓴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적었다. 아이들은 바쁘다. 손주들도 자기 할 일 많고 며느리들은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생일이란 게 그저 지나가야만 하는 날일까. 고맙다. 엄마 한마디가 나를 사람이게 해주는 유일한 순간인데. 그날 밤 순애 씨는 노인정에서 선물 받은 작은 손전등을 들고 사진 한 장을 천천히 벽에 붙였다. 내 진짜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단단했다. 칠순을 맞은 이튿날 밤, 순애 씨는 오래된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바람이 흔드는 나무집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만 살다 갈 순 없어. 일흔이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말. 그러나 순애 씨는 지금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다. 인생은 진짜 한 번뿐이야. 그 한 번을 남의 눈치만 보다가 끝내고 싶지 않아. 아이들을 위해 살고 남편을 위해 참고 사회 눈치 보며 조심조심 걷던 길. 그 길 끝에 남은 건 미안해요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애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챙겨 입었다. 진한 회색 스웨터에 예전에 사놓고 못 입었던 분홍 스카프까지 둘렀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다. 어머, 아직 괜찮네. 주름도 인생이 만든 자국이라 생각하면 예쁘지.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제 함께했던 봉사단체분 맞죠? 혹시 저도 다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노인복지관에 들러 다양한 강좌를 알아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양원에서 말벗 봉사도 하기로 했다. 어머님 목소리 정말 차분하시네요. 덕분에 웃음이 나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애 씨의 가슴 한켠은 다시 따뜻한 봄 기운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한 달 뒤, 그녀는 작은 반상회에서 생애 첫 신앙송회에도 참여하게 됐다.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 시한 구절을 읽던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고 어딘가 뿌듯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묻는다. 이제서야
나를 살기 시작한 나는 과연 늦은 걸까? 그 구절을 읽고 내려왔을 때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순애 씨는 그 자리에서 살짝 울컥해졌다. 생일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다. 이렇게 밝은 분인 줄 몰랐어요. 마음이 참 따뜻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그 말들은 그동안 가족에게 듣지 못했던 따뜻한 언어였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던 60대 중반의 남성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순애 씨, 혹시 다음 주에 전시회 하나 보러 가실래요? 작은 갤러리인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애 씨는 놀라며 웃었다. 어머, 전시회요? 그런 데는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그 남성은 조심스레 말끝을 맺었다.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을 뿐이지 못할 건 없잖아요. 그 말에 순애 씨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더니 저 가볼게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그녀는 이제 알았다. 가족에게만 삶을 걸고 살았던 날들보다 자신을 위해 웃을 수 있는 날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는 뒤늦게 삶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순애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어제 그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늘도 목소리가 참 따뜻하시네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다. 그저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불리던 이름이 이제는 순애 어머님, 순애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칠순 생일에 단 한 송이 꽃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이제는 이웃의 손에 건네진 국화 한 송이에 눈물이 고일 만큼 작은 배려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복지관의 신앙송 모임, 봉사활동, 동네 반상회. 순애 씨는 매일 할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녀가 길을 걷고 있으면 마주치는 사람들이 인사하며 지나갔고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건넸다.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순애 어머님. 그 말에 순애 씨는 잠시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핀 미소 하나. 그 미소가 그녀 스스로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도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마친 뒤 순애 씨는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갑자기 문득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미안해. 다음엔 꼭 챙길게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 말들이 이제는 그게 아프지 않았다. 그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순간도 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던 세월. 하지만 이제는 안다.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걸. 순애 씨는 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아 작은 신앙송 콘테스트에 나가게 되었다. 무대는 작고 관객도 몇 안 됐지만 그녀는 단상 위에 올라서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의 전부는 누구냐고. 나는 이제 답합니다. 나 자신이라고. 관객석 어딘가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그 박수에 묻혀 순애 씨의 눈동자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도 혼자예요. 근데 오늘 어머님 시 낭송 들으면서
용기가 났어요. 이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요. 예전엔 자식 없으면 외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젠 내가 나를 챙기는 게 더 소중하단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꽃을 한 다발 샀다. 아무 이유도 없었다. 그저 살아있음에 대한 작은 축복,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칭찬이었다. 화병에 꽃을 꽂고 스탠드를 켜고 아내의 이름으로 된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어 내려갔다.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오직 순애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칠순을 기점으로 잊혔던 이름을 되찾고 있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스스로의 빛으로 반짝이는 인생. 늦게 피었지만 더 향기로운 봄이었다. 칠순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했던 그날, 순애 씨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생일을 맞았다. 초 하나 켜지 못했고 밥 한 술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던 그 밤. 하지만 그 칠흑 같은 하루가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찾아올 즈음, 순애 씨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별명 하나를 얻었다. 우리 동네의 따뜻한 시인. 누군가는 그녀의 낭송을 듣기 위해 복지관에 왔고, 누군가는 그녀가 쓴 짧은 글귀를 냉장고에 붙여두기도 했다. 그녀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다.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과 삶의 무게, 그리고 따스함을 느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서 지역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순애 어머님,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늦깎이 시인이 되신 사연을 듣고 싶어요. 그 말에 순애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뷰 마지막 질문은 이랬다. 어머님께 인생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순애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엔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아이들이 나의 자부심이자 존재 이유였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라는 거려. 칠순이 되어서야 그걸 깨달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살 겁니다. 기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뷰 기사가 지역 신문에 실리고 며칠 뒤 순애 씨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기사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느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막내딸의 문자였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아이. 순애 씨는 답장을 썼다. 그래. 늦게라도 내 마음 전해줘서 고맙다. 나도 이제는 내 인생 살아보려 해. 하지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는 여기 있을게. 그날 이후 가끔씩 아이들 중 한두 명이 연락을 해왔다.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었다. 그저 엄마 잘 지내요? 그 한마디면 좋겠다. 그 한마디 덕분에 순애 씨는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 칠순 잔치는 없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마치 매일이 잔치 같았다. 동네 아이들과 웃으며 나누는 대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유,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 그게 그녀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 가끔 거울 앞에 서서 묻는다. 순애야, 오늘도 잘 살았니? 그 물음에 주름진 얼굴로 웃으며 답한다. 응. 오늘도 나답게 잘 살았어. 그녀의 인생은 칠순 생일날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생일이었지만 그녀는 그날을
자신의 두 번째 생일이라 부른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또다시 꽃을 산다. 누가 주지 않아도, 누가 축하해 주지 않아도. 순애야, 생일 축하해. 오늘도 너 참 예쁘다. 그녀는 스스로를 껴안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잊힌 존재였지만 자신에게만은 잊히지 않은 사람. 그녀는 늦은 봄에 피어난 가장 단단한 꽃이었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가장 큰 기대이자 가장 깊은 상처가 되곤 합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칠순 어머니. 그녀는 70년을 살아오며 한순간에 존재의 의미를 잃은 듯했지만 결국 그 상처 속에서 자신을 다시 꺼내고 삶을 다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생일을, 특히 어른들의 생일을 당연한 듯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는 그들에게는 살아온 모든 시간을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당신 주변에도 그런 이가 있다면 꼭 한번 생일 축하해요. 그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때로는 가족보다 따뜻한 건 내 곁을 지켜준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파문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어.